부산행은 2016년 개봉한 한국의 좀비 영화로 미확인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발생한 부산행 KTX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제작하기도 했었죠. 부산행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왔던 연상호 감독이 처음으로 만든 실사 영화이며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이 한국을 덮치게 되면서 정체가 불분명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한국 정부는 긴급 재난경보를 발동시켰고 주인공인 공유 역시도 하나뿐인 딸을 데리고 부산행 기차를 타게 되죠. 기차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다양한 면모를 적나라하게 묘사해냈습니다. 부산행은 개봉 3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고 특히 개봉 첫날에만 86만 3천여 명이 관람을 했는데 이는 국내 역대 최고 오프닝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날의 기세를 몰아 부산행은 관객수 1000만을 넘기며 역대 국내 작품 중 흥행순위 19위를 기록했죠. 이는 그만큼 부산행의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호평을 받으며 세계적인 수작 좀비물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해외에서는 기존의 좀비물이 가지고 있는 장르적인 특성을 잘 이해한 데다가 한국적인 특성을 잘 살렸다는 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비 장르물과 신파의 조합이 해외에서는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2016년 개봉 당시 로튼토마토 지수가 96%에 달했던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서구 쪽에선 이런 전개 자체를 컬처 쇼크에 가까운 신선함으로 평가하고 있던 것이죠. 그럼 한번 해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인답니다. 다른 영화와는 달리 좀비의 속도가 빠른 점도 좋았어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느낌, 굉장히 즐겼습니다. 마동석이 최강 좀비가 되니까 그 화나는 아저씨를 좀 혼내줬으면 했어요. 2020년 1월 1일에 봤어요. 이건 저에게 존재가 큰 영화예요. 좀비를 좋아하게 되었고 또 영화를 많이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공유도 멋있어요. 좀비물의 정석이네요. 열차 안으로 공간을 한정짓는 것이 좋은 긴장감을 낳고 있습니다. 2시간 안에 인간의 추함, 공포, 감동 포인트도 만들어 좀비물로서는 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좀비를 포함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일본과는 비교할 것 없이 굉장합니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캐릭터가 진하고 개성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아슬아슬한 장면들의 연속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떠들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공유, 마동석, 최우식 세 사람의 연기가 대단했습니다. 한정된 무대 내에서 이렇게 인간을 세밀하게 그려낼 수 있다니. 화려한 액션, 열차 내의 분위기가 느슨해지지 않고 계속 긴장감 있게 연출되어 다 보고 난 후에 남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네요. 보고 나서 메이킹 필름을 보니 꽤 감격했습니다. 이런 장르의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조마조마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 최우식 출연 작품 3편 연속으로 봐서 즐거웠어요. 인간의 추악한 일면도, 상냥한 일면도 이 상황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잔혹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생겨나게 된 요인도 인간이라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여느 좀비 영화와 달리 놈들의 특징을 알아도 넘어뜨릴 방법이 없다는 게 절망적. 생존자들이나 도움을 준 사람들이 너무 씩씩했어요. 흥미가 없는 분야여서 보지 않았지만 친구의 권유로 무료 방영할 때 감상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좀비 영화인 줄 알았더니 갇힌 사람들의 추한 싸움과 관계성이 너무 잘 묘사되어 있어 집중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그 열차를 탄 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리얼리티가 있고 좋았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영화관에서 볼 걸 그랬어요. 공유 씨를 좋아하게 된 계기입니다. 결말이 슬프지만 그 느낌이 좋아요. 좀비의 전력의 느낌도요. 옛날에 한국 영화를 몇 편인가 보고 별로 재밌는 것이 없네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정한 좀비물이지 라는 느낌. 2시간 동안 엄청 몰입해서 봤네요. 공유도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일본판 포스터는 별로네요. 보는 내내 두근두근 거려요. 정말로 짜증나는 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것이군요. 주인공 멋있어요. 숨 쉴 틈 없는 전개입니다. 달리는 좀비, 너무 많은 좀비가 무서워서 손에 땀을 쥐고 봤어요. 한국 영화는 레벨이 높네요.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엄청나게 빠져들 정도로 재밌었어요. KTX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좀비가 감염되기 시작하는 절망감이 압도적이었어요. 패닉 무비로 최고였어요. 한국 좀비는 정말 패닉입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극한 상태에서 인간성이 나오는 전개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공유 마동석이 나오면 왠지 안심돼서 좋아요. 특히 마동석이 착한 역이어서 너무 안심입니다. 순수하게 재밌게 봤어요. 지인이 넷플릭스에서 재밌다고 해서 봤어요. 마지막까지 비교적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배우진이 호화롭습니다. 정유미는 정말 귀여워요.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좀비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재밌었어요. 계속 긴장 상태가 이어지니까 보고 나면 조금 피곤해요.
그래도 주인공의 태도 변화와 누군가를 위해 싸우거나 살거나 하는 게 좋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완전 이기적인 아저씨는 너무 싫어요. 월드워 Z의 후반에 질리지 않는 버전. 마지막까지 좀비가 그렇게까지 온다고? 라고 할 정도로 쫓아오니까 긴장감이 지속되고 너무 즐겁다. 악역인 아저씨가 여러 가지로 너무 짜증났지만 사실 전반부의 주인공도 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사람의 입체적인 면을 보여준 방식이 좋았습니다. 한국 영화를 제대로 본 게 부산행이 처음일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통곡이었어요. 좀비가 나오는 영화는 인간관계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아요. 패닉무비나 좀비계 중에서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인간의 본성,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이 흐려지는 것, 나약함 등 심장에 나쁠 정도로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전철 내 역 구내로 제한된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도망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속도감도 있어서 보기 편합니다. 되게 압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템포도 빠르고 질리지도 않고 조마조마하고 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저도 이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작품성이 좋아서 추천하는 작품이에요. 마음을 흔드는 한국적인 휴먼 드라마와 박진감과 스릴 넘치는 좀비 영화가 반반씩 담겨 있어 대만족. 좋은 의미에서 욕심 많은 영화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심해서 제 감동이 요동쳤어요. 재밌었습니다. 이야기의 속도감도 좋고 두근두근 감동도 있어서 끝까지 질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제 절망뿐일 것 같네요. 발빠른 좀비는 싫지만 그래도 이건 좀비 영화 중 최상위권에 들 정도로 재밌었어요. 등장인물의 캐릭터성이 잘 만들어져 있고 망할 놈이 마지막까지 정말 망할 놈인 것도 한편으론 너무 대단했습니다. 영화관에서 그렇게 다들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이건 그런 영화예요. 좀비 영화에서 이렇게 울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내내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좀비역 배우의 연기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만큼 좀비 퀄리티가 좋아요. 빠르고 난폭하며 절망적이고 좋습니다. 다들 캐릭터가 탄탄해서 질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마동석이 최고로 최강이에요. 제목은 그냥 부산행이라서 좋았어요. 좀비들이 엄청 빨라서 무서워요. 지금까지의 느릿느릿했던 이미지가 뒤집힙니다. 템포도 좋고 끝까지 질리지 않고 즐겁습니다. 공유를 보고 알았는데 스토리도 완벽해서 펑펑 울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던 아버지가 딸을 그리워하며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뼈저리게 전해져 왔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공유, 멋있어요. 마동석도 잘생겼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산 좀비는 걸음이 빠른 편이에요. 짜릿하고 재밌었습니다. 제 감상이에요. 몇 번을 봐도 전혀 질리지 않아요. 앞에 질질 끄는 거 없어서 좋고요. 비교적 초반부터 멘붕이 오니까 영화의 대부분은 조마조마해요. 한 명 한 명 캐릭터도 되게 튀다 보니까 다 입체적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중반부터 후반은 눈물입니다. 막바지에 아역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요. 정말 멋져요. 공유씨가 멋있어요. 마지막에 엄청 울었어요. 최우식도 너무 좋아해요. 한국 아역은 왜 이렇게 다들 연기를 잘해요? 신기해요. 이렇게까지 울만한 좀비 영화가 또 있을까요? 좀비 영화라면 살아남을지 말지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지만 부산행은 뭔가 이미 그 부분보다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좀비물인데도요. 어쨌든 배우의 연기력에 박수를 쳐요. 역시 엔터테인먼트 한국. 좀비 바이러스가 만연하면서 순식간에 좀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KTX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마지막은 감동해버렸습니다. 좀비물로 울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산 좀비만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비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좀비 영화 명작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부산행의 해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